다음은 반세기 넘게 멈춰있던 인류의 달을 향한 여정이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준비한 이 유인 달 탐사선,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타고 가는 탐사선입니다. 아르테미스 2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35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. 이번 탐사선 발사의 배경 그리고 의미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나사에 따르면 이 아르테미스 2호 로켓 현지 시간 1일 오후 6시 35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. 나사는 발사 이후 약 9분 만에 탐사선이 안정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. 이로써 4명의 승무원이 달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.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 54년 만입니다. 1972년 12월 이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인데요.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당초 2년 전인 2024년 말에 발사가 목표였지만 여러 기술적 문제 때문에 몇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오늘에서야 마침내 성공을 거뒀습니다.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 발사 시스템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는 평가를 받는 SLS는 높이 98m, 총 중량 2,600톤으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요. SLS와 결합하는 오리온은 최대 21일 동안 4명의 우주 비행사가 거주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생명 유지 장치와 전력 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. 앞으로 열흘간 약 110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의 면면도 화제입니다. 이들 가운데 일부는요, 임무에 성공을 한다면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비행사들의 지휘관은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 리드 와이즈먼이 맡았습니다. 미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인 또 흑인 이 빅터 글로버는 우주선 조종 임무를 맡았는데요. 이 여성인 크리스티나 코크와 또 캐나다 출신 우주 비행사 이 제러미 헨스도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그간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는 이 군인 출신의 백인 미국 남성으로만 우주 비행사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임무에 성공할 경우 크리스티나 코크는 처음으로 이 달로 향한 여성 우주 비행사로, 또 빅터 글로버는 첫 흑인 달 탐사 우주 비행사로, 또 제레미 헨스는 달 탐사 임무에 참여한 최초의 비미국인 우주 비행사로 기록됩니다. 뿐만 아니라 임무 성공 시 이들 우주 비행사 4명은 달을 한 바퀴 돌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까지 탐사하고 돌아오는 신기록도 세우게 됩니다. 이번 달 탐사에 여성 비행사가 합류를 하면서 이 탐사선 내부에 새롭게 생긴 공간도 있습니다. 바로 문이 달린 전용 화장실입니다. 아폴로 시절 이 우주 비행사들은요, 소변은 소변 주머니에, 대변은 비닐봉지에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. 독립된 공간도 없어서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볼일을 봤는데 당시 탑승자가 모두 남성이었기에 가능했던 방식이었습니다. 제러미 헨스는 유튜브에서 이 문이 달린 전용 화장실을 공개하며 임무 중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이 이제 직접 달에 발을 디디는구나 이런 장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. 달 주변을 선회하면서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달 탐사의 리허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우주 임무의 난도를 높이는 프로젝트입니다. 2022년 11월에 발사한 아르테미스 1호의 경우 사람 대신 마네킹을 우주선에 태워 유인 우주 탐사의 안전성을 확인했고요. 이번 2호는 사람이 직접 달 궤도 근처까지 가서 시스템을 점검한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게 목표입니다. 우주 비행사가 달에 직접 착륙하는 임무는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를 통해 수행될 예정입니다. 다만 이 달은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한데요. 이 달 착륙의 반복 성공에 이 거점 기지를 마련하게 되면 화성 등 더 깊은 우주로 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
아폴로 우주선, 이제 미국의 우주선이었죠. 1969년에 달에 이제 착륙을 처음 했다.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달에 대한 그런 탐사는 사실 미국도 하지를 않았고요. 근데 중국이 2000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중국이 이른바 이제 그 우주 굴기다 이런 거를 내세워서 달 탐사를 시작을 했고, 지금 거기에 미국이 뒤늦게 가세를 했는데, 그때 당시에 이미 인간이 달에 착륙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는 단순히 우주를 먼저 정복하는 게 어떤 정치 외교적인 또 안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강조가 됐다면,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달의 경제성을 지금 보고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네, 달에서 얻을 게 이제 있다라는 건데요. 달 극지방에 있는 얼음 형태의 물은 향후 달 기지 등에서 식수, 장비 냉각, 산소 생산 등에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충전을 해서 또 다른 행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는 겁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굴기를 내세워서 2030년 이 자국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면서 달 탐사를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. 이 같은 중국에게 달 자원 선점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이번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,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발사 그리고 탐사가 성공을 할 경우에 인류는요 19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달의 경제 시장, 이른바 루나노믹스 시대를 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달에는 앞서 언급한 얼음과 함께 헬륨이나 히토류 같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가 존재합니다. 때문에 달에 있는 자원들의 상업적 채굴이 성공한다면 향후 수십 년 내에 연간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글로벌 컨설팅 그룹 PwC가 발표한 루나마켓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, 달 표면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연간 매출은 2050년까지 1,273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9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